안녕하세요. 스스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쟁취해 나가는 40대 여성입니다. 바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보면 사람들은 제가 팔자를 아주 잘 타고났다고 생각하곤 해요. 저 또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불행도 노력도 없이 살아온 건 아니랍니다. 저는 일찍이 부모님을 잃은 고아였고 그로 인한 색안경으로 상처를 받기도 했죠. 특히 고아란 이유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욕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 예비 시모에게서였답니다. 그런 험난한 과거를 딛고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5살 때부터 이모 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시 결혼 기념일을 맞아 부산으로 여행을 가셨어요. 저는 근처 살던 엄마의 언니 이모 집에 맡겨져 있었죠. 그리고 부모님은 돌아오던 날 차량 전복 사고로 인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모는 절 끌어안고 세상이 떠나가라 우셨어요. 이젠 부모님을 영영 볼 수 없다는 어른들의 말에 저 또한 겁을 먹고 이모 품에 안겨 울었죠. 나중에 들어보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일한 형제였던 엄마 이모는 서로를 많이 의지하며 사셨다고 해요. 그런 동생의 자식인 절 이모는 아무 망설임 없이 자식으로 입양해 품어주신 겁니다. 이모, 저 이제 엄마 아빠 못 봐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괜찮아.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 이모가 언제까지나 성은이 네 옆에 있어 줄게. 이제 이모랑 이모부가 네 엄마고 아빠야. 그래 성은아, 앞으로 이모랑 이모부 방에서 같이 자자. 이모부가 자장거 불러줄게.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한동안 매일 울던 절 이모와 이모분 안방에서 함께 재우셨습니다. 이모와 이모분 번갈아 가며 절 토닥이고 자장가를 불러주셨죠. 두 분 사이에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잠을 청했던 기억이 40이 넘은 지금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곤 해요. 이모뿐 아니라 이모부 또한 그렇게 절 친자식처럼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모와 이모분 제 두 번째 부모님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 4살 많았던 언니와 오빠도 절 친동생처럼 아껴줬죠. 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자주 만나 어울렸으니 언니와 오빠는 저와 한 가족이 되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감사한 부분 중 하나가 부모님은 지금과 달리 당시엔 형편이 썩 좋지 않았음에도 절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당시 아빠는 연예인 매니저로 일하고 계셨고 엄마는 주부셨습니다. 그땐 아빠의 벌이가 크지 않아 엄마는 늘 부업을 쉬지 않으며 우리 3남매를 키워주셨죠. 친자식 먹이고 입히기에도 빠듯했을 텐데 두 분은 절 차별은커녕 귀한 막내딸이라며 애정을 듬뿍듬뿍 쏟아주셨어요. 자상한 부모님 덕에 가정은 늘 화목했습니다. 또한 우리 3남매는 매니저라는 아빠 직업 덕에 재밌을 일도 많이 겪으며 컸죠. 너희가 우리 매니저님 아이들이구나? 아유 귀여워라. 제 자랑거리들이죠. 얘들아, 너희들 여기 이 언니랑 감독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여기 올 수 있던 거니까 얌전히 구경만 해야 된다. 알았지? 우린 아빠가 담당하던 연기자의 드라마 촬영 현장에 견학을 가기도 했고 아빠가 일하던 회사의 가수 콘서트에 초대되어 친구들까지 데리고 가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어요. 아빠와 오래 일했던 연예인 몇 분은 제 나이 17살에 우리 가족이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집들이 겸 선물을 사들고 놀러 온 적도 있었죠. 그렇게 전 어릴 때부터 연예인과 연예인 매니지먼트라는 어깨를 자연스럽게 접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아빤 꽤 고액 연봉을 받는 자리까지 올랐다가 제가 대학생 시절에 직접 연예 기획사를 차리셨어요.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된 연예인과 계약을 하며 첫 발을 내디디셨죠. 언니와 오빤 각각 평범한 회사에 취업하고 공무원의 길로 들어섰지만 전 졸업하자마자 아빠의 기획사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니지먼트 일에 흥미를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미리 각오는 했지만 막상 시작한 연예 기획사 일은 무지막지하게 힘들었더군요. 이제 막 시작한 회사였으니 감독들이나 드라마, 영화 기획사들에게서 무실당하기도 했고 새로운 연예인과의 계약에서 많은 애를 먹기도 했죠. 하지만 그중 단연코 힘들었던 건 소속 연예인에게 사건 사고가 터질 때였습니다. 아직도 연락이 안 돼? 곧 촬영 시작인데 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큰일 났어요. 지금 완전 특종으로 연예 스캔들 기사가 났어요. 저번에 분명 잘 해외에서 기사 막았었는데 이번엔 다른 쪽에서 터뜨렸나 봐요. 소속 연예인이 광고 촬영을 앞두고 갑자기 잠수를 탄 적도 있었고 한창 주가를 올리던 연예인의 비밀 연애가 특종으로 터져 예정된 영화 촬영이 줄줄이 취소된 적도 있었어요. 우리처럼 아직 작은 회사에 그런 사건은 큰 치명타였습니다. 특히 수억, 많으면 수십억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할 때면 그 자리에서 그냥 엉엉 울고 싶을 때도 있었죠. 괜찮아. 어떻게든 내가 돈은 대출받고 투자라도 받아올 테니까 다들 맡은 일에만 최선을 다해줘. 이러면서 회사가 크는 거지. 안 그래? 이번 일 잘 해결되면 내가 반드시 포상금 쏜다. 그럴 때마다 전 아빠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고생하는 직원들을 다독이며 이를 악물고 버티시던 아빠를 말이죠. 평생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빠에게 반드시 힘이 되고 싶었어요. 대표라는 외로운 자리를 홀로 짊어진 아빠에게 다가가 저는 함께 투지를 다졌습니다. 아빠, 힘내. 이 막내딸이 뒤에서 굳건히 버티고 있잖아. 녀석, 회사에선 대표님이라고 부르라니까. 아무튼 고맙다 우리 딸. 네가 회사에 있어서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 정말 연애고 뭐고 다 포기하고 아빠를 도와 죽도록 일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다행히 회사는 점점 안정적으로 성장해 갔어요. 잡음 한 번 없이 그 업계에서 인망을 쌓은 아버지 인품이 모두의 노력과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냈던 거죠. 그렇게 제법 입지를 다진 회사에서 30대 중반이 됐을 때 저는 책임자 위치인 실장 자리에 올라 있었어요. 36살이 되며 제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오래도록 연애를 쉰 제게 대학 선배가 1살 많은 남자를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자기 고등학교 친구인데 성격이 그렇게 진국일 수가 없다면서 말이죠. 공기업을 다닌다는 그 남자는 몇 번 만나보니 참 선하고 진중한 사람이더군요. 그렇게 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갑자기 케이블카는 왜? 오빠 높은데 무서워한다며. 너 아주 어릴 때 친부모님하고 그거 탔던 기억이 유일하게 남아있었다고 말했잖아. 다 커서도 왠지 그것만 보면 마음 아파서 타보고 싶어도 엄두를 못 냈다며. 내가 같이 타줄게. 더 이상 마음 아픈 기억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좋은 기억을 더 씌워줄게. 게다가 제 남자친구는 배려심 깊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볍게 가족사에 대해 말했을 때 한 이야기를 기억해뒀다가 한 번은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탔던 남산 케이블카에서 안 그런 척했지만 어찌나 다리를 달달 떨던지 오히려 제가 너무 미안하더군요. 그러면서도 나 하나도 안 무서운데 경치가 너무 좋다 하고 경직되게 웃어 보이던 그 사람에게 형언할 수 없는 애정과 감사함을 느끼기도 했죠. 덕분에 정말 케이블카를 떠올리면 더 이상 친부모님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남자친구에 대한 가슴 따뜻한 기억이 먼저 생각나게 되었어요. 또한 그 사람은 제게 단 한 번도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지도 않더군요. 잘 말하고 다니지도 않았지만 가끔 두 분이 제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의뢰 제게 그런 시선부터 보내곤 했는데 말입니다. 비록 아픔이 있긴 했지만 너 지금 이렇게 구김살 없고 당당하게 자랐잖아. 함께 슬퍼하고 아파해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이 늘 곁에 있었는데 네가 왜 불쌍해. 그건 널 금이야 오기야 길러준 너희 부모님의 애정을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술김에 물어본 제 질문에 남자친구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대답에서
그 사람의 인품과 현명함이 느껴졌죠.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했기에 2년간의 만남 뒤 그 사람의 청혼을 저는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부모님뿐 아니라 언니와 오빠 그리고 형부와 새언니 조카들까지 죄다 몰려왔더라고요. 나중에 천천히 인사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들 몰려왔어. 오빠 불편하게. 그것도 바쁜 형부랑 새언니까지 끌고. 아우 내가 못 살아 정말. 하지만 우리 막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어떤 남자 데리고 올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맞아 처제. 이 사람 자기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면서 설레 죽겠다고 어젯밤에 잠도 못 잤다니까. 형님도 똑같이 못 주무셨다고 둘이 글쎄 어제 새벽까지 문자 나누더라고. 오빠 언니는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우리 동생 잘 부탁한다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무척 마음에 들어한 부모님은 눈물까지 지으시더군요. 평생이 엄마 품에서 살 것 같던 우리 막내가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한다고 할까? 그것도 이렇게 좋은 청년이랑 말이야. 내 말이 정식군 아니 유서방 우리 막내 불면 날아갈까 건들면 부서질까 나랑 집사람이랑 정말 애지중지 키웠네. 우리 귀한 딸 꼭 행복하게 만들어주게. 벅찬 건지 서운한 건지 아빠는 그날 잘 안 드시던 술까지 과음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손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 우리 딸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죠. 저는 술을 마신 남자친구를 택시 타는 데까지 배웅했는데 그때 남자친구의 말이 참 감동이었어요. 미안해 오빠. 우리 가족들이 좀 죄다 푼수야. 아빤 그렇게 말려도 왜 그렇게 술을 드시는지. 나 오늘 아빠 완전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막내딸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니 정말 서운해하시는 것 같더라. 근데 나 오늘 정말 좋았어. 성은이 네가 매사에 자신감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어떻게 자랄 수 있었는지 직접 내 두 눈으로 봤으니까 말이야. 너 정말 가족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더라. 그리고 다들 좋은 분들이라 이런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줘서 나 너무 좋아. 나랑 결혼한다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성은아. 이런 사람이었으니 저 또한 그 사람을 낳고 키워주신 예비 시부모님과 그 사람의 형제인 손아래 시누이 시동생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저희 집에 인사드린 바로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가까운 지방에 있던 예비 시댁에 방문했어요. 전날 미리 본가에 내려가 있던 남자친구이자 예비 남편이 제 손에서 과일 바구니를 가져가며 반겼죠. 이리 줘. 무겁겠다. 약속 시간 7시인데 엄청 빨리 왔네. 늦는 것보단 일찍 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서둘렀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일찍 오긴 했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성은이라고 합니다. 늦을까봐 빨리 왔다고? 아이고 기특해라. 어서 오거라. 식사 준비는 다 됐는데 아직 우리 바깥 양반이 안 왔어. 택시 일하는데 마지막 손님이 하필 먼 거리를 가달라고 해서 시간 딱 맞춰서 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 여기 앉아라. 우선 우리 차라도 마시고 있자. 반가워요 언니. 전 이 집 둘째 3남매 중에 유일한 딸인 유민이라고 해요. 예비 시댁엔 아직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 시누이뿐이더라고요. 예비 시부와 마찬가지로 막내인 예비 시동생 또한 평일 주말 가리지 않는 직업이라 아직 서울에서 퇴근하지 못했다더라고요. 그렇게 전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조금은 어색하게 예비 시모의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 회사 다닌다고 들었는데 부모님은 뭐 하시고? 엄만 주부시고요. 아빠는 회사를 운영하세요. 전 거기서 일하고 있고요. 부친이 회사 대표시라고? 아이고 잘 사는 집 아가씨였구만. 이렇게 키도 크고 늘씬하고 집도 잘 사는 예쁜 아가씨를 얘는 어디서 데려왔대? 역시 우리 아들이 잘나긴 잘났다니까. 예비 남편에게 듣기로 예비 시모는 자식 사랑이 끔찍한 분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랑이 조금 과해서 왜 애가 숙제 좀 못했다고 매를 드냐며 학교로 쫓아오기도 하고 어린애들 다툼을 집안 대 집안 싸움으로 번지게 하기도 했다고 했죠. 속된 말로 자기 자식들만 최고고 잘난 줄 아는 드세고 극성인 부모였던 겁니다. 다행히 예비 시부께서 그런 시모를 나무라고 집안의 중심을 잘 잡아주어 자신과 동생들이 버릇없게 자라지 않았다고 예비 남편은 말하더라고요. 때문에 예비 며느리를 무작정 무시하고 못마땅해 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더군요. 내 자식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니 얼마나 예쁘냐며 예비 시모는 저를 굉장히 환영해 주셨죠. 하지만 문제는 그 뒤부터 일어났습니다. 형제 몇이나 되니? 네, 제 위로 2살 터울 언니가 있고 또 그 위로 저보다 4살 많은 오빠도 있어요. 둘 다 이미 결혼해서 애도 낳고 살고 있고요. 그래, 모친께서 애 셋이나 낳느라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나도 애가 셋이라 그 고생 잘 알지. 둘까지 몰라도 셋 낳는 건 보통 고생이 아니다. 그게 사실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긴 했는데요. 저희 부모님, 제 친부모님이 아니세요. 물론 오빠 언니랑 한 번도 차별하지 않고 귀하게 길러주시긴 했는데 전 5살 때 부모님께 입양됐어요. 교통사고로 제 친부모님이 같은 날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엄마는 돌아가신 친엄마의 언니셨어요. 전 덤덤하게 가족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그게 흠이 될 거라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예비 남편의 부모님이라면 마찬가지로 다친 사고를 가진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예상은 철저히 빗나가더군요. 뭐? 아니 그럼 고아란 소리야?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예비 시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정하게 웃던 미소를 얼굴에서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러곤 인상을 찌푸리며 갑자기 절 고가운 눈으로 째려보더라고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당황하긴 예비 남편과 시누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더군요. 어머니, 고아라니 너무 무례하시잖아요. 버젓이 부모님이 있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맞아, 엄마. 그게 뭐 중요한 거라고 학까지네. 언니 놀랐겠네. 두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시모에게 한 소리씩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모는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예비 시모는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언성을 더욱 높여 계속 쏘아붙이더군요. 친부모 죽고 다른 사람 손에 길러졌으면 그게 고아지 뭐야? 그리고 이게 왜 안 중요해? 사람 근본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고아들은 천성이 천박하고 배에 꼬인 법이야. 난 저런 고아 절대 우리 집 며느리로 못 들인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편견이에요. 이 사람 오늘 처음 보셨으면서 왜 그런 편협한 생각으로 사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당장 사과하세요. 엄마, 그래 그만 좀 해. 내가 왜 사과를 해? 애초에 고아 주제에 번듯한 내 자식 남편감으로 탐낸 저 여시 같은 것이 잘못한 거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감히. 니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도 아니라는 말 못 들어봤어? 그런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고아들은 키워준 부모도 내버린 아주 배은망덕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생긴 말이야. 두고 봐라. 쟤도 언젠간 자기 키워준 이모 이모부 뒤통수 칠 천박한 애일 테니까. 자기들 핏줄이은 자식이나 잘 키울 것이지 남의 핏줄이 남의 자식 데려다가 헛수고하는 인간들이 세상에서 제일 한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야.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누가 한심하다고요? 그런데 듣자 하니 더는 못 들어주겠더군요. 처음엔 이게 대체 뭔 경우인가 싶어 멍하니 듣고만 있었는데 제 부모님을 저런 식으로 모욕하니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잔뜩 날카로워진 제 목소리와 표정에 예비 시모는 잠시 흠칫했습니다. 하지만 찰나의 시간이었을 뿐 더욱 턱을 치켜들고 제게 소리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와 시모의 한치에 물러섬 없는 말다툼이 시작됐죠. 흥, 왜? 숨기고 있던 본성 들키니까 찔리니?
제가 왜 찔려요? 전 지금 화가 난 건데요. 저희 부모님 아무 사람 입에나 그딴 식으로 오르내릴 분들 아니에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라고요. 설사 제가 아주 못된 애라고 한들 제 부모님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그딴 식으로 폄하하지 마세요. 숭고? 네 부모가 한 짓거린 다 헛수고야. 난 그 아들이 얼마나 못된 종자들인지 잘 안다. 나 처녀 때 내가 몇 년간 모은 돈 전부 사기쳐서 들고 도망가고 내가 만나던 남자 꼬셔서 내 뒤통수 쳤던 년들 둘 다 고아였어. 한 명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또 한 명은 고아원 출신이었다고. 난 고아라면 아주 치가 떨려. 세상에 고아 중에서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나요? 멀쩡한 부모 아래서 자란 사람도 크고 작은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식 오빠의 어머니란 사실이 놀랍기만 하네요. 고아라서 어른한테 대드는 말본새도 건방진 것 좀 봐라. 됐고, 난 귀한 내 자식 절대로 너랑 결혼 못 시킨다. 네, 저도 안 합니다. 내 자식 귀하면 다른 자식들도 다 귀한 줄 알아야지. 고작 그딴 이유로 절 천박한 인간 취급하는 집에 저도 시집 오고 싶지 않네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성은아, 내가 정말 미안해. 우선 진정하고, 예비 시누이는 예비 시모를 붙잡고 화를 내고 있었고 예비 남편은 화도 나고 울기도 하고 싶은 표정으로 절 붙잡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가방을 챙겨 나가려고 하는데 현관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더군요. 아이고, 겨우 시간 맞춰서 왔네. 차가 막혀가지고. 여보, 나 왔어. 저도 겨우 시간 맞춰 퇴근하고 왔어요. 그들은 바로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퇴근하고 달려온 예비 시부와 시동생이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던 두 사람은 심상치 않은 집안 분위기를 보곤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그런데 예비 시동생의 얼굴이 굉장히 낯이 익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시동생은 동시에 하며 눈을 마주쳤죠. 예비 시동생은 입을 떡 벌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실장님이 저희 집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설마 형이 결혼한다던 여자가 실장님이셨던 거예요? 정태 씨야말로 정식 오빠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늦는다는 일이 생방송 스케줄 때문에? 예비 시동생은 바로 이틀 전 저희 회사에 막 입사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 저희 회사 소속 가수 매니저로 채용되었었죠. 다른 것보다 꼭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제 기억에 남았었어요. 반가운 표정의 시동생에 비해 저는 얼떨떨하기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화도 나고 놀라기도 했던 이 상황이 혼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결같이 드센 태도를 보였던 예비 시모는 그런 우리를 보며 당황한 말투로 묻더군요. 저 정태 너 아는 사람이니? 네, 저희 회사 총괄 책임자인 강성은 실장님이세요. 저희 대표님 따님이시기도 하고요. 저 이 바닥에서 인망 있기로 유명한 대표님하고 능력 장난 아니라던 우리 실장님 보고 지금 회사로 이직한 거거든요. 두 분 다 제 롤모델이어서요. 회사 경쟁률이 엄청 세서 저 진짜 어렵게 입사했던 거 기억하시죠? 너희 회사 실장이라고? 얘가? 네, 근데 실장님, 가방은 왜 들고 계세요? 꼭 나가시려는 사람처럼. 형하고 누나 표정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예비 시동생의 말에 시모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황을 모르는 두 사람에게 굳은 표정으로 설명해 줬어요. 내가 사실 우리 부모님 친딸이 아니고 조카였는데 입양된 거거든요. 지금 엄마가 돌아가신 친엄마 언니셔서요. 그런데 그런 절 자꾸 천박한 고아라고 무시하고 고아 걷어 키운 우리 부모님을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모욕하니 내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가요? 어머니, 지금 저희 실장님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아니, 네 회사 상사인 줄도 모르고 제가 그 회사에 진짜 얼마나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것도 제 롤모델인 분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저 실장님한테 미운 털 박히고 회사에서 잘리게 할 일 있어요?
예비 시동생은 기함을 하며 시모를 타박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로 저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비 시동생은 계속 시모에게 화를 냈고 예비 시부 또한 상황 파악을 끝내셨는지 시모에게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상사든 아니든 왜 처음 보는 사람을 고작 그런 이유로 모욕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요. 어머니 어딜 가든 내 생각이 맞다고 목소리 높이는 분인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걸로 사람한테 상처 주면 안 되죠. 저희 실장님이 천박하다고요? 대표님이 한심해요? 두 분 다 회사 어려울 땐 사비까지 사용해서 직원들 월급부터 챙겨주고 소속 연예인한테도 엄청 의리 있다고 이 바닥에서 소문 파다한 분들이세요. 편법 한번 쓰지 않고 20년도 안 돼서 회사를 이만큼이나 키운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천박하고 한심하다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장 실장님한테 사과하세요. 어서요. 이 사람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더니 또 사고를 쳤구먼. 예전에도 그렇게 자기가 다 맞다고 애들하고 싸운 애들 학부형한테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하더니 그 버릇 여태 못 고쳤어. 설마 당신 나랑 결혼하기 전에 고아들한테 당했다 어쨌다 했던 얘기 때문에 지금이 난리친 거 아니지? 그게 만나보구만. 이 사람아 제발 철 좀 들어. 당신도 자식 키운 엄마였으면서 부모 잃은 사람을 딱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어떻게 무시를 해? 사람 목숨은 하루아침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당신이랑 나랑 사고라도 나서 일찍 갔어봐. 그럼 우리 애들도 고아됐던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애들도 천성이 갑자기 천박하게 바뀌었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한심한 짓거리라고 우리 애들을 아무도 안 걷어 키웠으면 애들은 또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 거야. 대단하고 감사한 분들이라고 존경심을 표하지 못할 망정 한심? 내 눈엔 그런 당신이 몇만 배 더 한심해 보여. 당장 여기 성은이한테 사과하지 못해? 저처럼 당황하기부터 시작해 말문이 막혔던 예비 남편과 시누이와 달리 차분하게 상황을 전해들은 두 사람은 막힘없이 예비 시모를 타박하더군요. 시모는 마지막까지 자기 목소리를 내보려고 시도했지만 마지막으로 제 예비 남편의 타박에 꼬리를 내리고 제게 사과를 했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 결혼인데 좀 더 신중해야. 그러니까 제 결혼인데 어머니가 왜 그러시냐고요. 그리고 저 신중할 만큼 했고 제 결혼이랑 별개로 이 사람한테 사과부터 하시라고요. 성은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 감히 그런 말을 하세요. 사과 안 하시면 저 어머니 당분간 안 볼 거예요. 이번 일로 정말 어머니한테 실망했다고요. 아, 당신 뭐해? 큰아들 결혼 없고 막내 회사 생활까지 엉망으로 만들 작정이야? 아집 좀 그만 부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미안하다 성은아. 난 그냥 예전에 고아들한테 당한 한이 너무 커서. 성은이한테 그놈의 고아 소리도 그만 좀 하시라고요. 알았다니까. 성은아, 네가 어떤 애인지도 잘 모르고 네 부모님까지 모욕해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 정태는 잘못이 없으니까 괜히 회사에서 불이익 주거나 그러지 말아다오. 결혼 반대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앞으로 고아의 골자도 꺼내지 않으마. 네 부모님도 훌륭한 분들인데 내가 감히 함부로 말해서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난 정말로 부모 잃은 애들은 다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태 얘기를 들으니 내가 무지했나 보다. 게다가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 진짜 내가 못난 인간이 된 것 같구나. 예비 시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사과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시부를 필두로 모든 식구가 제게 사과하기 시작하더군요. 성은아, 많이 화나고 상처받았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더 빨리 집에 왔었으면 네가 그런 말을 들을 일도 없었을 텐데 아내 간수 잘못한 내 탓이다. 나도 이렇게 사과할 테니 한 번만 노여움 좀 풀어주면 안 되겠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정식이가 널 정말 많이 좋아하잖니. 지 어미랑 다르게 우리 정식인 정말 착한 애야. 실장님, 제 회사 생활이 망가질까 봐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저희 집에 저런 성격, 저런 생각 가진 사람 저희 어머니밖에 없어요. 하지만 두 번 다시 실장님께 그런 소리 못하도록 가족들 전부 신중을 기울일게요. 저희 형 정말 좋은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많이 들떠했어요. 저희 형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언니, 저도 아까 너무 놀라서 저희 엄마 제대로 못 막아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조금만 확 가라앉혀 주세요. 엄마, 얼른 계속 사과 안 하고 뭐해? 미안하다, 성은아.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정말 다시는 안 그러마. 마지막으로 예비 남편은 너무 미안해서 자긴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다며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저 자기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 모습에 지난 2년 동안 제게 헌신하고 다정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생각나 마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저는 잠시의 망설임 끝에 결국 한숨을 쉬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예비 시모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전 그렇다 쳐도 제 부모님을 모욕한 것에 대해선 쉽사리 용서한다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래도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다른 분들이랑 정식 옷발 봐서 이 자리에서 뛰쳐나가진 않을게요. 대신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 버젓이 계신 제 부모님 없는 사람 취급하지도 마시고 저도 저희 부모님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취급 받을 만큼 저 못난 사람 아니고 저희 부모님 누구보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요. 아셨어요? 약속하시면 파혼 이야긴 우선 없던 걸로 할게요. 그래, 그러마, 약속하마. 고맙다. 예비 시모는 가족들 모두에게 몰아붙여지자 서름이 폭발했는지 자꾸만 울먹거리더군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땐 언제고 잔뜩 풀이 죽은 모습이었죠. 예비 남편을 포함한 식구들은 시모의 뒤를 이어 모두 제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특히 예비 남편은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는데 엉엉 울며 제 손을 잡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자가 다 커가지고 창피하게 울어서 미안해. 근데 나 정말 성은이 너랑 헤어지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넓은 마음으로 어머니 용서해줘서 나 버리지 않아줘서 너무 고마워, 성은아. 예비 남편의 눈물을 보는 건 2년 동안 처음이었기에 저 또한 많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날 정말 많이 좋아하긴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 뒤 예비 시모가 정성스럽게 미리 차려놨다던 저녁을 먹는데 분위기가 어색했던 건 말할 것도 없었어요. 맛있니, 성은아? 아, 네. 특히 예비 시모는 여전히 풀이 죽은 채 제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다른 식구들도 모두 미안해 제게 질문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결국 어차피 한 식구가 되기로 결정한 거 제가 나서서 분위기를 풀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유명한 트로트 가수 콘서트 티켓을 몇 장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소속 가수는 아닌데 친한 지인이 그쪽 관계자여서 운 좋게 얻을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트로트에 큰 관심이 없으셔서 친구들을 나눠줄까 했던 건데 혹시 두 분 관심 있으세요? 제가 요즘 인기 많은 젊은 트로트 가수 이름을 언급하자 갑자기 예비 시모와 시부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특히 예비 시모는 입까지 떡하니 벌리더라고요. 시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랑 집사람이랑 요즘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그 사람이다. 특히 평생 가족 말곤 좋아하는 게 없던 우리 안사람이 그 가수 나오는 채널은 무조건 챙겨보고 휴대폰 배경화면까지 그 가수로 해놨어. 이 사람 평생 소원이 언젠간 그 가수 콘서트에 가보는 거라고 했다. 어머니가 그 가수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우린 왜 몰랐지? 니들은 다 나가 살고 있으니까 몰랐겠지. 니들 엄마가 부끄럽다고 너희들한테 말하지도 말라고 하기도 했고
이 나이 먹고 젊은 가수 좋아한다는 게 쑥스럽다더라고. 그런데 정말 그 티켓이 있단 말이냐? 예비 시모는 아직 제 눈치를 보고 있는지 시부와 달리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기죽은 그 눈빛에만은 잔뜩 기대가 서려 있더라고요. 전 일부러 예비 시모를 보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네, 있어요. 내장 있으니까 두 분이랑 친구분들이랑 같이 다녀오세요. 저 어머님, 저 이거 어머님하고 어색하지 않고 잘 지내고 싶어서 드리는 뇌물이에요. 사과도 용서도 서로 다 주고받았으니까 이제 제 눈치 그만 보시고 예비 시어머니 대 며느리로서만 대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체할 것 같단 말이에요. 음식도 너무 맛있는데 괜히 어색해서 팍팍 집어먹지도 못하고요. 어머님 요리 솜씨가 너무 좋으시네요. 다음에 또 먹으러 와도 되죠? 그럼. 고맙다, 성은아. 솔직히 아깐 다들 날 몰아붙이기도 하고 우리 막내한테 피해가 갈까봐 좀 떠밀리듯이 사과한 것도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나한테 선물도 주고 먼저 이렇게 화해의 손길까지 내밀어주는 널 보니 진심으로 아까 전에 내가 부끄럽구나. 내 편협한 생각에 갇혀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 날 용서해다오. 정말 미안했다. 이건 정말 내 진심 어린 사과란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우시고 앞으로는 저한테 많이 웃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순서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가씨도 정태 씨, 아니 예비 도련님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 집안에 아주 그릇이 큰 며느리가 들어오게 됐구나. 네 부모님이 널 그만큼 잘 키우셨다는 거겠지. 나도 잘 부탁한다 얘야. 저도 잘 부탁드려요 새언니. 그럼 이제 회사에서는 실장님이라고 부르고 사석에선 형수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솔직히 아까 실감 못했는데 실장님하고 대표님하고 가족으로 엮이게 되다니 정말 이만한 영광이 없네요. 저 지금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싶은 심정이라니까요. 다행히 제 노력이 빛을 발해 식사 후반부쯤 됐을 땐 분위기가 많이 훈훈해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술을 마시지 않아 저는 예비 남편의 차를 타고 함께 서울에 올라왔어요. 제가 차를 가지고 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집 앞에 절 내려준 예비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고맙다고 말했죠.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가족한테 보여준 네 마음 넓은 행동 나 절대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살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 행동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 네 부모님을 욕되게 하고 너한테 상처를 줘서 진심으로 미안해. 알았어. 어머님이 또 그런 행동하지 않는 이상 이제 이 얘긴 이걸로 끝내자. 알았지? 기왕 직진하기로 한 거 계속 좋지도 않은 과거 떠올리면서 속상해할 필요 없잖아. 그럴 시간에 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래. 우리 잘 살자. 알았지? 저는 물론 예비 시모가 또 그런 언행을 할 시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파혼이나 이혼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째부턴 고의라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도 그런 식으로 취급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니 그걸 두 번이나 참아줄 생각도 없고 그런 모욕을 주는 사람과 가족으로 절대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행히 그 뒤로 2년이 지난 아직까지 이젠 예비 시모가 아닌 제 시어머니는 제게 물에 묻자도 보이지 않고 계세요. 결혼식 전 상견례를 할 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어찌나 제 칭찬을 했는지 모릅니다. 참 훌륭한 따님을 두셨습니다. 애가 어찌나 마음 씀씀이가 바다처럼 큰지 저도 집사람도 따님을 보고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성은이가 그렇게까지 두 분께 잘 보였나요? 다행이네요. 뭐 우리 성은이가 워낙에 좋은 애인 건 맞지만 아무래도 딸 자식 시집 보내는 부모 입장이다 보니 시부모 되실 분들한테 잘 보였을까 내심 걱정했거든요. 제 딸이지만 애가 정말 착하고 야무집니다. 저희 회사도 알고 보면 우리 딸이 다 키워놓은 거라니까요. 아무렴요.
저도 제 남편 말처럼 성은일 보고 정말 보고 배울 가치가 있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딸이 아닌 조카딸을 이런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낸 두 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귀하게 키운 따님을 저희에게 며느리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괜히 부모님께서 속상해하는 모습을 절대 보고 싶지 않아 시댁에서 일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요. 저희 부모님께 솔직히 털어놓고 사과할 준비를 하셨다던 시어머니는 괜히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미안해하셨죠. 때문에 시부모님이 왜 그렇게까지 절 칭찬했는지 이유를 모르던 저희 부모님은 딸 자식 칭찬에 마냥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아빠는 과장까지 한껏 보태며 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또한 시동생과의 인연에 대해 굉장히 놀라워하시기도 했습니다. 정태 씨가 우리 사위 동생이라는 말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인연이 되려니 이런 우연이 다 겹치나 싶더라니까요. 어쩐지 정태 씨 처음 봤을 때 내 사람이 되겠다 싶더라니 사람 촉은 절대 무시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집에선 착한데 밖에서 일할 땐 어떤 녀석인지 몰라서 걱정이네요. 우리 정식이도 정식이지만 회사에서 우리 정태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사돈어른. 다른 거 몰라도 저랑 집사람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정태 정말 성실한 녀석이에요. 암요, 알고 있죠. 저도 정태 씨 채용할 때 전 매니지먼트 회사 지인한테 평판도 다 들어보고 뽑았던 거예요. 아직 회사에 적응하는 중이지만 벌써부터 알고 있는 가수한테도 직원들한테도 칭찬이 일색이네요.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그렇게 양가 자식들의 칭찬으로 상견례 자리는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게 언제 모질게 굴었냐는 듯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 가기만 하면 버선발로 마중 나오시곤 하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보고 싶었다. 저도요, 어머님. 근데 어머님, 왜 자꾸 택배로 반찬이며 한약 같은 거 보내세요? 힘들게 그러지 마세요. 너 능력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잘 챙겨 먹고 다녀야 할 거 아니야. 저번에 보니까 살이 쑥 빠진 게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 야, 이 정식이 이놈아. 넌 네 마누라 잘 안 챙길래? 결혼할 땐 그렇게 좋다고 난리치더니만 애 이렇게 고생시키면 어떡해. 아유, 어머니 또 시작이시네. 저 집사람보다 집안일도 많이 하고 바쁜 집사람한테 요새 점심 도시락까지 싸서 들려보내요.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또 그러신다. 예전엔 내 자식만 중요하다고 그렇게 극성이시더니 이젠 자식이고 뭐고 며느리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건 이젠 시어머니가 극성 엄마가 아니라 극성 시어머니가 되셨다는 겁니다. 덕분에 억울해지는 건 늘 남편이었죠. 하지만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괜히 잔소리하는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었어요. 세아가 떡국이 좀 싱겁구나. 아, 그럼 당신이 해먹어. 소금 쳐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첫 설날 떡국은 꼭 자기가 우리한테 끓여주고 싶다던 세아가한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왜 맛 품평이야? 엄마, 혹시 새언니한테 아직도 앙심 품고 시집살이 시킬 생각 같은 거 하기만 해봐. 요새 그러면 큰일 나. 형수님이 해주신 음식 얻어먹는 것만 해도 전 영광인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혹시 저희 집사람한테 괜히 꼬투리 잡으시려는 거 아니죠? 결혼 초반에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모두 시어머니를 감시하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혹시 결혼 전엔 그냥 변한 신용을 했던 거고 다시 저를 괴롭히려 들까 봐서요. 정작 전 가만히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시면 다들 한마디씩 지레 쏘아붙이더군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굉장히 억울해하셨습니다. 아니, 난 그냥 국간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려고 한 거야. 아직 각자 그릇에 푸지도 않고 냄비에 담겨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해? 아이고, 서러워서 진짜.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참는다 참어.
그래, 싱겁게 먹어. 건강에도 좋지 뭐. 미안하다, 세아가. 그 모습에 시댁 식구들의 애정이 느껴져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옆으로 다가가 시어머니를 위로해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죄인이 억울해할 자격이 있냐며 역시 나를 위로해주는 건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고 푸념하셨죠.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 시댁 식구들의 우려도 많이 사라져 지금은 아주 사이좋은 가족이 되었답니다. 최근엔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저 이렇게 셋이 여자들만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시누이 또한 여자 형제가 없어서 내심 외로웠다며 저를 친언니처럼 잘 따라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엔 제가 드디어 임신 3개월이라는 소식도 알리며 시댁뿐 아니라 저희 친정 식구들까지 지금 거의 축제 분위기랍니다. 특히 엄마 아빠는 벌써부터 휴직하라고 난리신데 저는 최대한 오래도록 일선에서 일하고 싶어 버티는 중이에요. 실장님,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제가 한다고 했는데 아직 미숙해서 잘 처리했나 실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걸 다 했다고요? 이거 전부 내일인데? 임신 초기에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 성격에 일을 절대 미루실 것 같지도 않아서 건방지지만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은 미리 손대봤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지금 누구보다 든든한 제 조력자이자 직장 동료가 되어주고 있어요. 옆에서 쭉 지켜보니 시동생은 정말 성실하고 일도 잘하더라고요. 게다가 요즘엔 임신한 제 일을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모습에 너무 고마워 저는 종종 남편과 함께 시동생에게 밥이라도 대접하곤 한답니다. 정말 쉼없이 노력하고 인내하는 좋은 직원이라고 아빠도 시동생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아빠도 저도 분명 미래엔 시동생이 롤모델인 아빠만큼 아니 그보다 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죠. 그때까지 전 직장 상사로서 또한 형수로서 시동생을 열심히 도와주고 가르쳐줄 생각이에요. 비록 시작은 어긋났지만 전 앞으로 저의 세 번째 엄마처럼 가까워진 시어머니와 제 세 번째 가족이 돼준 시댁 식구들과 오래도록 화목하게 잘 지내고 싶습니다. 또한 약 7개월 뒤 태어날 우리 아기에게도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 거랍니다. 누구보다 다정한 남편과 함께 과거엔 제 이모와 이모부였고 지금은 누구보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제 부모님이신 두 분처럼 말이죠. 제 인생에 이런 해피엔딩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은 지금의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나이에 고아가 된 저를 자식으로 품어주고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제 스스로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걸 일깨워주며 늘 절 애정으로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런 두 분 덕에 어디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저는 자존감 가득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시어머니를 감사 안긴커녕 애초에 파혼했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반목하는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니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입양한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시는 많은 부모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해준 구세주시니까요. 그 쉽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내신 혹은 걷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또한 저처럼 부모님을 잃은 불행을 겪은 모든 분들께 반드시 행복한 미래가 찾아오길 바랄게요.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